장삼 이사의 유감. 오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 영화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도 아마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바로 덕혜 옹주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제 보수가 들고 나오는 바람에 문제를 두고 나온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사실은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영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그 단체가 그 보수 중에서 일부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단체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케이스가 많아요.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다큐 프로그램도 콩이네 파시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어대는 그런 행위를 자꾸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종의 만약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념적인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좀 가져요. 덕혜옹주를 문제를 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문제하고 좀 많이 거리감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영화거든. 근데 영화를 무슨 역사 교과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다큐 프로그램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영화고 상업적인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럼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그대로 기반으로 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어떤 창작물이다. 혹은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이 정도의 안내문만 있어도 그 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내거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삼았던 보수 집단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한제국이 망하게 된 것은 이왕조, 그 당시에 대한제국을 이끌었던 이씨 왕조의 무능함이 원인이고 또 그들이 정작 팔아먹었을 뿐이지 사실은 친일파라는 그런 것은 이미 대한제국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결정난 것에 그대로 따라주거나 혹은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신하로서의 최대한의 능력을 보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제국에 있는 이왕조가 고종이 한일 병합에 반대를 했다는 이제 그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집단이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팔아먹은 당사자가 어떻게 한일 병합에 반대를 할 수 있느냐, 저건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서로 역사가들이 얘기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덕혜옹주가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냐 안 했냐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덕혜옹주가 독립운동 안 합니다. 영화 내부에서 독립운동을 안 해요. 독립운동한 사람들하고 함께 탈출하려고 하는 거지 독립운동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도. 단지 좀 있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어떤 그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연설을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 영화적인 재미로 갖다 넣은 겁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을 것이다. 혹은 그런 그 연설 장소에도 있지 않았다. 그러면 연설 장소쯤은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때 이후로부터 100년 후에 우리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한테 이 정도의 애국심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으로 넣은 장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애국심만큼은 그것이 허구든 아니면 사실이든 간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이 있으면 100년이 지난 지금의 현대인한테도 역시 가슴을 울리는구나. 민족적 동질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안에도 보면은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어요. 그냥 같이 탈출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하는 결과가 나오지. 뭐 덕혜옹주가 독립운동 지사죠. 독립운동 지사들을 뭐 도와가지고 몰래 어디를 뭐 넣어주고 탈출시켜주고 뭐 군자금을 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들 난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설령 또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영화적 재미, 말 그대로 상업적 영화의 재미 요소로서 는 거에 불과한 것인데 그거에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꼭 찬물을 끼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얼뜻 들어요. 그 앞에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죠. 이건 보수가 아주 좋아 죽는 영화입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뭐 그거는 사실 유무를 뭐 따지고 싶지도 않고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켈러 부대라고 그 당시에 북한군에 맞서서 싸웠던 우리나라의 게릴라 부대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저도 옛날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켈러 부대원들의 어떤 활약상 같은 걸 그린 영화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켈러 부대 사람들이 부대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식의 재미적 요소를 넣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적 기반이면 뭐 더욱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죠. 그런데 그 좋은 소재를 감독이 척 재미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썩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거든요. 6.25 당시에 켈러 부대라는 우리 국방군, 우리나라 남한 측의 게릴라 부대가 저렇게 열심히 싸웠구나. 재밌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 핏대를 올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덕혜옹주는 보수 쪽에서 악착같이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덕혜옹주 독립운동 안 했어요. 영화에서도 독립운동을 안 한 걸로 나옵니다. 독립운동한 사람한테 들이 찾아와서 같이 상해로 탈출을 합시다. 그래서 탈출하려는 것에 동조한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현병, 요즘 말이 좋아 조현병이지 미친 거지요. 이제 일종의 광기를 보이는 그런 시점이 조금 영화상으로 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제 좀 사실은 앞서 나오죠. 그거 상관없이 이제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 좀 뒤로 놓치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영화적 재미적 요소로 넣은 것뿐인데 아무튼. 덕혜옹주가 영사적 사실이냐 사실에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미있냐 안 재미있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덕혜옹주라는 영화거든요. 다큐가 아니고 영화 갖고 난리치는 것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덕혜옹주도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하고 덕혜옹주를 두 영화를 다 봤지만 재미로 따지면 덕혜옹주가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눈물도 찔끔찔끔 나고 뭐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감독이 영 능력이 없어요. 그 좋은 소재를 가지고 긴박감도 없고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당시에 켈러 부대원들의 활약상이 조금 많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영 재미없는 영화가 돼버렸어요. 다음에는 감독을 바꿔서라도 그런 어떤 게릴라적인 요소, 무슨 인천 상륙작전 같이 미군이 막 싸우고 이런 것도 물론 재밌겠지만, 우리나라, 비록 힘은 없었지만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멋진 감독이 나와서 다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 그래요. 그리고 덕혜옹주 같은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기고 난 이후의 설움이 저랬구나. 그리고 두 번 다시 저런 일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애국심만 발생시키면 되는 거지. 그것이 실제는 아니냐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외국인 친구한테도 내가 DVD를 사서 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도 재밌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명성하고가 무슨 호위무사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근한 연애 라인이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역사라는 큰 줄거리 위에 호위무사하고의 연애 라인을 살짝 얹은 겁니다. 실제로 홍보라는 그런 무사의 이야기에 기반을 뒀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경호원이었지요. 무슨 연애 라인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연애 라인을 넣은 거예요. 그 명성하고 그 호위무사하고. 그러니까는 영화적인 재미만 넣은 겁니다. 그거 갖고 난리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성황후가 그 당시 굉장히 멋진 여자로 나왔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멋지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나온들 그렇게 멋지다고 믿어지지도 않고요. 대한제국 말년에 그 명성황후, 이제 그 당시 민비라고 불렸는데, 그 민자영이라는 그 왕비의 그 폐해가 지금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달달한 연애 그 이야기, 러브라인을 갖다 형성시켰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미화된 영화네 어쩌네 이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그 보수 집단의 그 악다구리 속에서도 덕혜옹주가 거의 600만을 가까이 이제 그 관객을 동원했지요. 동원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업용으로는 일단 영화로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1000만이 안 된 것도 보수 집단의 탓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1000만 갈 영화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까지는 갈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600~700만 정도는 갈 수 있었던 영화인데, 보수 집단이 난리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한 100만 정도는 깎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인천 삼국작전하고 비교해보면 덕혜옹주가 조금 영화적 요소로는 더 아주 간이 잘 배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볼만은 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 역사의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볼 정도면 역사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뺏겼을 때 얼만큼 이 국민, 민족, 국가, 정부, 왕실 이런 사람들이 다 얼만큼 다 비참해지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시면은 그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가슴에 뭔가 그냥 딱딱한 무엇인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 영화가 만든 진정한 의미가 성공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그거 갖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주의 5부작 다큐가 있습니다. KBS 아니면 EBS인데 꼭 보세요.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도 난리쳐서 찾아서 봤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동력,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뭐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쪽 시각으로 만들었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절히 받아들이고 걸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만들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에도 무슨 자본주의 5부작이라는 또 영화 다큐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몰랐었는데 그 보수 집단이 하도 목에다 핏대를 세우고 난리쳐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보는 바람에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잘 만든 다큐니까요. 덕혜옹주, 자본주의 5부작, 그다음에 민주주의 6부작인가 그것도 5부작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거는 한번 관람을 해보십시오.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을 가슴에 담을 건가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주 소소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쓸데없이 창작 예술 활동에다가 딴지를 걸어대는 이상한 보수 집단 때문에 오늘은 덕혜옹주라는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 덕혜옹주 덕분에 덕혜옹주가 묻힌 무덤, 남양주에 있다는데 그 남양주에 있는 무덤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것이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우리나라 왕실이 너무 힘없고 무기력하게 나라를 뺏긴 거에 대한 아쉬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한제국의 이왕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래서 무적정 미워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뭐랄까요, 아쉬움에 묻어있는 슬픔 같은 거랄까요. 그러면서도 가슴이 뭔가 불끈 일어나는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덕혜옹주라는 영화가. 이 덕혜옹주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영화적인 재미로 보시면 되고, 민주주의 6부작인가 5부작 그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자본주의 5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를 찾아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꼭 관람해 보시고요. 보수층에서 난리치면 반드시 그건 찾아보십시오. 예, 그거는 왜 난리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난리치고 그 정작 찾아서 보고 나니까 이거 왜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죠. 아무튼 뭐 각자들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이익은 아무튼 악착같이 챙기는데 뭐 싹 보수 같지는 않아요. 또 사실은 뭐 보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그 우리나라 조상들이 뭐 무슨 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가려져 가지고 무지하게 싸워댔다더니 딱 맞구나. 이제는 느껴져요. 정말 싸웠겠구나 저렇게. 세상에 상복을 뭐 60일을 입냐 90일을 입냐 갖고 핏대를 주고 싸웠다고 해서 그런 그 기록이 있죠. 역사에. 그런 거 했을 때 설마 이런 거 갖고 싸웠겠냐 이러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싸웠겠구나. 싸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좀 피곤한 우리나라 정말 피곤해요. 편 갈라서 싸우는 데는 아주 피곤합니다. 오늘은 덕혜옹주 갖고 하도 딴지를 걸어대길래 몇 마디 언급을 해봤습니다. 장삼이사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똑같거나 아니면 혹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가볍게 들으시고요. 뭐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